자, 오늘은 2024년 11월 수능 수학 1번 문제를 이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이제 지난 14일날 받은 수능 시험 이제 분석을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제 또 내년 11월 달에 또 이제 수능을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고2 학생들은 하나하나씩 문제를 시험 문제부터 차근차근히 꾸준히 풀어나가다 보면은 내년 수능에서도 만점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계획한 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지. 계획은 많이 세웠는데 실천이 안 되면은 아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지만은 뭐 아시겠지만 1번, 2번 시험 문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쉬운 문제라고 해서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되고요. 뭐든지 한 문제 한 문제 풀어 나갈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수가 안 나와요. 어려운 문제에서 틀리는 거는 다 같이 틀리니까 별로 이제 내가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는데, 남들 다 맞는 쉬운 문제를 내가 틀려버리면은 그만큼 내가 등수가 밑으로 내려가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라고 해서 대충 풀고 가벼운 마음으로 풀고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수능 문제를 접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각오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지 실수도 주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어떤 대처 능력이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항상 고민하면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그림을 항상 그리면서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러면은 그건 내가 모르는 거예요. 굳이 풀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해설지 보거나 선생님 강의를 듣거나 하면서 그 푸는 방법들을 빨리 익혀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면은 바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겠다가 머릿속에서 바로 계산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그려진 그 그림, 그 구도 안에서 푸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못 푸는 문제들, 왜 못 풀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죠. 내가 구도를 잘못 짰구나. 그럼 그 구도를 제대로 짤 수 있도록 자꾸 이제 수정을 하고 또 나 자신을 트레이닝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1번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하나하나씩 좀 잘 따라오면서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란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모르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자꾸 고민하는 거거든요. 고민하면서 나의 어떤 그 문제 푸는 그 능력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실력이 월등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된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제가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5초 안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해설지를 보거나 선생님 강의를 들어라 하는 이제 그런 주제로 한번 또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문제를 딱 봤을 때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단순 논리예요. 풀 수 있느냐 없느냐. 풀 수 있으면 푸는 거고 못 풀면은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문제로.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 틀린 거로 생각하고 해설지를 보고 또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죠.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그게 공부예요. 자, 1번 볼까요? 자, 대체적으로 이제 이 지수 관련해서 문제가 이렇게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지수 관련해서 이제 뭐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 특히 이제 요 3제곱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루트라고 하잖아요. 루트. 그죠? 예를 들어서 루트 5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5의 2분의 1승이에요. 우리 요즘에 뭐 승이라고 안 하고 제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음절보다는 이음절이 저는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5의 2분의 1 제곱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5의 2분의 1 승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짤막하게 말하면서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는 거죠. 요즘에 이제 그 한문교육, 한자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등한시하다 보니까 제곱이란 말이 우리말이고 승은 한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분법적인 구조로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저번에 일본어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한자는 중국의 글자가 아니라 우리 동이족, 우리 조상님들이 만들어낸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외국어라고 생각하고 중국 한자라고, 중국 글자라고 생각하고 배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한자 같은 경우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구나, 이 단어가,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짐작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또 엉뚱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그래서 2분의 1승이 된다는 거예요. 2분의 1승이. 그러니까 여기 3제곱근이라고 나와 있으면 루트는 이제 여기 2가 생략된 거죠. 2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략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2분의 1승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3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3부터는 4제곱근, 5제곱근 뭐 이렇게 하고 3루트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3루트라고 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3에다가 루트, 3루트 5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3제곱근 3제곱근 5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루트 5라고 하면 안 돼요. 루트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냥 루트 5죠. 루트 5. 루트 5인데 3부터는 제곱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3 루트 5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3 루트 5. 이거하고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3제곱근 3부터는 3제곱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왜 요 루트가 2분의 1승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x제곱이 5예요. x제곱이 5. 그럼 우리가 이걸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리가 x제곱에다가 2분의 1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2하고 2, 분모 2하고 약분돼 갖고 1승이 되는 거죠. 1승, 그죠? 1승, 그죠? 그리고 여기는 5에도 당연히 2분의 1승을 붙이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5에 2분의 1승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플러스만 나오는데 이제 그런 원리가 이제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루트는 2분의 1승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5에 3분의 1승이 되는 거죠. 그죠? 5에 3분의 1승. 그리고 곱하기
자, 이게 우리가 그 지수법칙을 적용하려면은 이 밑이 다 통일이 돼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5니까 25도 5의 제곱으로 만들면 되고, 그렇죠? 5의 제곱. 그리고 3분의 1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5의 3분의 1승 곱하기 5의 3분의 2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수끼리는 서로 곱하기로 연결된 거니까 여기서 이제 더하기가 되는 거거든요. 나누기일 때 만약에 나누기다 빼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5의 3분의 1승 더하기 3분의 2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의 3분의 3이니까 1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5가 된다는 거죠. 자,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강의하는 거는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뭐 들을 필요가 있는 것들은 들을 수가 있겠지만은 중하위권, 하위권 이 아이들도 꿈이 있잖아요. 쉬운 것들은 맞추라는 얘기죠. 포기하지 말고. 한 문제 맞추면 뭡니까? 2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것들은 과감히 포기하고요. 그 대신 이제 쉬운 것들만 좀 제대로 강의를 듣고 잘 걸 만들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문제 맞추고 한 문제 또 맞추고 그러다 보면은 두 문제, 세 문제 맞추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수학에 내가 어떤 목표가 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공부라는 거는요 단계가 있어가지고 1단계 실력을 갖고 있는 아이가 2단계, 3단계, 4단계 문제를 막 풀어낼 수 없어요. 1단계를 제대로 풀어내야지 2단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요. 2단계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야지 3단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다 그 문제마다 다 그 레벨이 있기 때문에 그 레벨을 무시하고 아무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수능 문제가 1번부터 30번까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체적으로 1번에서 10번까지 또 11번부터 18번 문제 또 19번부터 22번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 23번부터 30번 그렇죠? 지금 제가 이거를 조금 잠깐 좀 헷갈리는데요. 19번부터 21번 그렇죠? 22번부터 30번. 그럼 이 중에서도 보면 이제 앞에 부분 1번부터 10번 이런 것들이 좀 쉬운 문제에 속해요. 그리고 11번부터 18번 이거 이제 중급 정도 되는 문제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뒤에서 세 문제, 끝에서 세 문제, 19, 20, 21, 그렇죠? 이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2번부터 22번. 22번. 20번. 자, 주관식도 23번부터 시작이 되는데 23번에서 25번 정도는 이제 쉬운 문제에 속하고요. 26번부터 27번이 이제 중간 정도 되는 문제. 그리고 28번부터 30번 여기 이제 상해에 해당하는 문제거든요. 이걸 이제
이제 초중, 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초, 중, 고, 그렇죠? 초중, 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관식, 객관식 문제잖아요, 그렇죠? 객관식. 여기가 이제 주관식이고. 그래서 객관식 문제에서 끝에서 세 문제, 20번, 21번, 22번.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고요. 주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세 문제,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위권에 속한다. 하위권에 속하면은 일단은 10번까지만 풀어보는 거예요. 23번에서 25번까지만 풀어보고 세 문제. 10문제, 3문제. 요거 10문제하고 3문제만 맞춰도 13문제 맞추는 거잖아요. 그럼 거의 한 40점대는 봐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하위권이라고 하면은 10점대, 20점대 정도가 돼요. 10점대, 20점대. 근데 내가 만약 열심히 하고 40점대를 받았다. 그러면 중위권 정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중위권. 중위권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11번하고 19번 여기까지만 풀고 20번하고 22번은 풀지 마세요. 28번, 30번도 풀지 마세요. 왜냐? 내가 중급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지 못하면은요, 요 상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중간 정도 된다면 상위권을 노린다 생각하면은 일단은 19번까지, 27번까지만 풀고 내가 상위권, 최상위권에 올라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20번하고 22, 28번에 30, 각 모의고사나 수능 여기만 집중적으로 푸는 겁니다. 여기만. 당연히 초중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당연히 다 풀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막연하게 1번부터 30번까지 다 공부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위권이면은 10번까지만 푸는 거예요. 23번에서 25번까지만 풀고 중위권이면 19번까지만 풀고 얘네들은 풀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이거는 단계가 다 있기 때문에 레벨을 벗어나서 막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나는 수학하면 안 되나 보다. 정말 이건 뭐 안 되겠다. 이런 어떤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라는 건 항상 자기 수준에 맞게 레벨에 맞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레벨에 맞는 문제들을 다 내가 맞춰낼 수가 있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 모의고사도 마찬가지,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이제 이 번호에 맞춰서 레벨이 정해지니까 여기에 맞춰갖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뭐 30번 풀고 22번 풀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공부라는 게 다 레벨이 있고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서 풀면은 굉장히 공부가 망망대해 막 내가 물속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수학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진짜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체계적으로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해드릴 테니까 강의를 잘 듣고 생각하는 방법, 문제를 푸는 방법, 들어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듣고 그걸 자기 걸로 잘 활용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공부라는 거는 결국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느껴보고 직접 풀어보고 그러면서 자기 있게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내년 시간이 이제 1년 또 남았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을 거예요. 목표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또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